안녕하십니까, 볼륨버거 TV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2년 6월 13일 새벽 1시 56분입니다. 제가 이제 좀 이따 또 출근을 해요. 항상 저는 이렇게 자정이 되면 그때부터 제 라이프 타임은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때. 지금 그 이더리움, 비트코인 관련 쪽이 어, 지금 6시니까 한 7시간 전부터 바닥을 찍고 오르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잭 도시, 트위터 창업자, 최초 창업자 잭 도시가 그 웹3 말고 웹5에 대한 큰 비전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반등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대세 상승은 절대로 아닙니다. 대세 상승은 결국에는 이 코인 시장은 나스닥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세 상승은 절대로 아니에요. 왜 지금 이게 코인 시장이 갑자기 올라갔는지 그건 알고는 계시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게 한 시간 봉이에요.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일곱이고 대략 한 9시간, 정확하게 한 9시간 전부터죠. 9시간 전부터. 한국의 정보값이 전달된 거는 한 7시간 전부터 그런 자료가 왔으니까 제가 잠잘 때 왜 이 갑자기 뜨는지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그 제가 이 출처를 남겨놓을 거예요. 잭도 씨가 그런 부분을 발표를 했습니다. 큰 그림을 발표를 했고요. 웹5는 무엇인지 좀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 이 부분이 그나마 잘 해놨어요. 뭐 20대 분이라고 하시는데 이분은 대단하신 것 같아. 근데 이걸 읽어보면 헷갈리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DNS가 뭐고 DID가 뭐고 이렇게 하면 헷갈려.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분들은 요 그 데이터 값만 딱 보니까 이게 설명이 너무 어려워.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웹5가 뭔지. 자, 인류는 뭐죠? 철학적 사고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쉽게 심플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웹1은 뭐였냐? 파란색. 자, 웹1은 뭐였죠? 우리 제일 처음 인터넷을 쓸 때, 지금 20대 분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20살 때니까 제가 46이니까 한 26년 전쯤에 웹1, 26년이 아니다. 20, 한 20년 전? 그쯤 웹1이 나왔어요. 이거는 뭐죠? 정보 데이터 값을 일방적으로 제공을 했어요. 일방적 정보값. 즉 이게 뭐냐? 쓰기가 안 된다. 이 정보를 잃는 우리 개인이 쓰기가 안 된다. 이 기준값은 이거예요. 더 쉽게 정보 제공자. 그냥 독자라고 할게요. 독자. 예전에는 신문을 봤지만 신문 누가 봐요 요즘? 종이신문 잘 안 보죠. 자, 이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웹1. 옛날 웹1 버전은 독자, 그 정보를 읽는 독자가 참여가 불가능을 했어요. 정보는 순수 일방적으로 제공이 됐고, 그런데 웹2, SNS, 대표적으로 SNS 기반의 웹2. 웹2는 뭐죠? 정보 제공자가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를 읽는 독자들이 참여가 가능해서 어떻게 참여하죠? 우리 SNS로 뭐예요? 그 정보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남기잖아. 맞죠? 내 생각은 틀려. 또는 미친 또라이들 욕하고 쉽게 말하면 내가 영상을 올리면 나는 정보 제공자잖아요. 유튜브 영상을 내가 올려. 그러면 댓글에 막 또라이들은 야 이 미친놈아 네 생각은 틀렸어. 막 20대들 욕 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보 제공자인 나는 그 욕 달리는 거 싫어서 그 댓글 차단 기능을 활성화 시키잖아요.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이게 웹3, 웹2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자, 웹3는 뭐냐?
웹2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탐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와 이거는 맞아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웹2가 활성화된 거는 실제적으로 누가 일을 한 거죠? 누가? SNS를 활성화시킨 건 누굽니까? 이 플랫폼 기업들은 쉽게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라 생각할게요. 이 페이스북은 플랫폼만 만들었고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거는 SNS 우리 개개인 사용자들이잖아요. 맞죠? 우리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이 플랫폼을 유지한 사람은 수익을 광고 수익으로 다 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구독 개념으로 기업 어떤 운영 방침을 바꾸고 있는 대세적인 흐름이 바뀌고 있는 거고. 일은 우리가 있는데 왜 너희가 돈을 다 가져가? 이 개념인 거예요. 보상이 없다. 즉 웹3는 웹3의 정의는 웹2 플러스 보상 시스템이에요. 보상. SNS 상 활동한 사람에게 보상을 한다. 그래서 참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다. 그 보상은 어떤 개념으로 할 거고 그 보상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고 보상을 해줬는데 그 데이터 값이 사라지면 예를 들어 해킹을 당하면 그거는 또 어떻게 할 거야? 그건 거예요. 이 개념인 거예요. 웹3는 보상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보상의 방식으로 NFT도 있고 NFT. 야, 이 세상에 하나만 있는 그 블록체인 기반의 그림이 있어. 그거를 너에게 보상을 해줄게. 이해되죠? 쉽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림이래. 그러니까 데이터상에. 또는 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금 원하지. 현금이 믿을만하죠. 눈에 보이는 거니까. 인간은 복잡하지만 아주 심플하고 무식하면서 단순한 존재예요. 너 그러면 손에 가지고 있는 거 원하잖아. 그러면 가상적으로 너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개념을 줄게. 그게 뭐예요? 코인이잖아요. 코인 기반. 근데 문제는 코인 종류가 겁나게 많아요. 맞죠? 코인 겁나게 많아. 그러면 플랫폼도 겁나게 많아. 더 웃긴 건 코인만 많은 게 아니라 이 플랫폼 기업도 더 많아. 맞죠? 그러면 이 플랫폼 기업이 운영하는 또 자체 코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이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나는 이더리움을 받고 싶어. 가상세계에서 SNS 열심히 활동을 해서 그에 대한 보상값으로 나는 예를 들어 1 이더리움을 줄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이더리움을 준다 쳐요. 이더리움은 단위가 크니까 도지코인을 준다고 치는 게 낫겠다. 가상세계에서 너가 열심히 활동하면 1도지를 줄게, 뭐 200원 줄게. 그런 약속이 이루어졌다 쳐. 그러면 이 플랫폼이 공통적으로 도지코인만 주면 상관이 없는데 모든 플랫폼이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회사는 도지코인 줄 거고 어떤 회사는 뭐 다른 코인을 주고 막 그러잖아. 그거에 대한 충돌이 생긴다는 거야. 왜? 나는 도치코인 받았는데 이거를 비트코인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 세상 모든 매개체는 교환하면 교환 비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 교환 비용, 즉 수수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1도치 코인을, 한 개의 도치 코인을 받아서 화폐 가치로 200원인데, 지금 당장 200원인데, 이거를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바꿔서 가상세계에서 뭔가를 사려고 해. 왜? 비트코인으로만 살 수가 있대. 도치코인으로 못 산대. 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려면 나는 1도치코인 현재 가치로 200원 하는 거를 가상세계에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교환 비용이 발생하고, 그러면 나는 200원 가졌지만 다시 이거를 뭔가를 가상세계에서 뭔가를 아이템을 사든 뭘 살 때 교환 비용에 의해서 200원에서 교환 비용이 예를 들어 1%만 잡아도 200원에 대한 1% 2원이 빠지는 거예요. 2원 맞나? 2원 맞지. 그러면 교환 비용이 발생하는 순간
나의 그 도치코인은 200원에서 2원을 뺀 198원의 가치가 되는 거야. 이거 뭐야? 맞잖아요. 그럼 나 비트코인을 바꿨는데 비트코인에서 예를 들어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어. 그러면 거기서도 또 2단계 또 교환 비용이 발생하잖아. 맞죠? 그러면 나는 200원짜리 도치코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환 비용이 두 번이 발생하네? 이거 뭐야? 맞죠? 가상세계의 도치코인의 가치가 떨어진 거잖아.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도치코인을 SNS 열심히 활동했는데 이 도치코인 가치 자체도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어. 그래서 웹3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아무리 문명이 복잡하게 해도 결국에 사람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인문학적 사고를 아시면 인간은 첫 번째 아주 무식합니다. 여러분도 무식하고 나도 겁나게 무식하고 인간은 아주 부지런한 것 같지만 아주 게으른 동물이에요. 아주 게으르고 아주 똑똑한 것 같지만 아주 멍청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혼자 못 살아. 군집에서 살아야 군집에서. 그래서 인간은 일반 우리가 보는 동물들과 다르게 엄청난 국가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개개인이 혼자 살면서 사자와 싸우라면 못 이겨. 여러분 혼자 사는데 사슴과 다이다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떤 무기도 안 주고? 사슴은 뿔이 있는데? 주먹으로 사슴과 1대1로 해서 이길 것 같아? 확률값은 올라가겠지. 확률값은. 근데 얼마 못 버텨. 왜? 사슴은 군집행동을 하거든. 그래서 사슴보다 실제적으로 더 연약한 인간은 일반 우리가 보는 그 동물들보다 그 군집군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서 이렇게 종속하고 있는 동물 생태계에 가장 상위에 올라와 있는 그 군이 인간이란 군이란 인간. 그 밑에 인간 무리들이 제일 위에 인간 무리가 있고 그 밑에 사자 무리, 호랑이 무리, 사슴 무리 이렇게 딱딱딱딱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플러스 알파 우리는 사고를 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코인의 가치가 계속 들락날락 하니까 이거를 내가 받자마자 딱 변하지 않는 세팅값이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 맞죠? 현실 세계에도 바로 적용이 되는. 그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내가 예전부터 이거 언제 이야기했어? 1년 전에 다 이야기했던 거 또 하는 거야.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야. 스테이블 코인. 이 스테이블 코인이 $1의 가치가 있는 거야. 안 변해. 안 변해.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수많은 주 중에서 한 곳이 스테이블 코인 운영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선택이 됐어요. 그 무슨 은행이 있는데 그것도 강의 다 했어요. 오케이?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까지 설명하면 겁나게 아파. 입 터져요. 왜 그러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하려면 예를 들어 국민은행이 한국 따지면 국민은행이 선정이 됐다 쳐요. 그러면 1 스테이블 코인은 한국으로 따지면 1원이라고 1000원이라고 쳐요. 한국으로 따져서 쉽게. 그러면 국민은행은 이 가상세계의 그 스테이블 코인을 원화로 바꿔줄 수 있는 현금 보유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국민은행이 그게 가능하겠어요? 순수 국민은행에서 운영하는 자본으로? 불가능해.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 운영하는 그 업체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야, 너희가 우선은 운영을 하고 운영하다가 이렇게 구멍이 생기는 허점되는 그런 부분은 담보성으로 누가 해줘? 국가가 해준다. 미정부가 해준다. 그렇게 큰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이 올해는 아니야. 내년이야. 내년. 왜? 원래 그 US CBDC가 22년 5월 올해
5월 달에 시작되는데 그게 또 연기가 돼서 12월 달에 시작한다 했다가 또 연기가 돼서 23년 6월에 한다고 했어요. 그럼 그것도 할지 안 할지 몰라. 또 연기가 되겠지. 어쨌든 US CBDC가 돌아가면서 그리고 그거에 보조적인 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이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 세계에 여러분이 지금 좋아하는 비트코인 이런 것과 연결이 되어서 유기적으로 이 가상 생태계가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장담하는데 코인 시장은 US CBDC가 정확하게 나오고 정확하게 지금 중국처럼 정착되기 전까지는 계속 까이는 거예요. 정착되고 나서 그 다음에 형이 자리를 잡았으니까 동생이 살도록 구멍을 열어주는 거라고. 그게 언제야? 24년에서 25년 비트코인 반감기. 이게 웹3예요. 웹3의 문제점을 알겠죠? 변동성이 심하다. 보상 체계해 주는 거는 웹3인데 즉 개인에게 소유권을 인증해 준다. 이거는 웹3 시스템인데 이 소유권을 인증해 주는 그거를 위해서 희생이 너무 많이 따른다. 운영자도 플랫폼 운영자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변하는 코인은 어떻게 세팅을 할 거고 코인과 코인이 거래될 때는 또 어떻게 할 거야? 듣기만 해도 복잡하죠. NFT 좋아. 근데 그거 NFT 현금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돼? 또 코인을 바꿔야 돼. 코인을 바꾸자마자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지금처럼 폭락하면 최초 내 NFT 가상 NFT의 순수 자본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프죠? 그래서 나온 게 웹5예요. 잭 도시가 말한 웹5. 그냥 요 위에다가 바로 적을게요. 아유, 말하는 나도 복잡해요. 우선 큰 그림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웹5다. 웹5는 뭐냐면 우선은 웹3에다가 플러스 알파 한 개가 들어가. 뭐? 투표를 합니다. 투표. 웹5는 웹3, 웹3는 웹2, 웹3에다가 보상 시스템이 들어가죠. 자, 이 웹2는 정보 제공자와 독자. 이거 맞죠? 그러면 웹5 큰 그림이 이해가 되죠? 여기 웹3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투표를 합니다. 누가? SNS 이용자가. 이거 뭔가 우리가 많이 봤던 거죠. 국가가 과거 역사부터 국가가 변해온 변전사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좀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정말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알고 나면 별거 아니구나. 인류 문명의 발전사와 똑같구나 이게. 근데 그게 가상세계에서 벌어지니까 이게 시행착오가 벌어지는 거고. 그래서 웹3는 정착이 안 되는 거야. 자, 이 투표를 합니다. 자, 웹3에서의 첫 번째 문제점은 플랫폼이 너무 많다. 맞죠? 그리고 뭐 스테이블 코인 이런 건 어떻게 되고 뭐 복잡해. 맞죠? 그 결정을 누가 하냐? SNS 이용자가 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플랫폼을 1번, 2번, 3번, 4번 다양한 플랫폼이 있겠죠? 다양한 플랫폼이 있으면 이거를 여러분이 가상세계에서 투표를 해서 그 플랫폼 운영자를 선정을 한다는 거야. 몇 개가 선정이 지금은 막 너무 많잖아. 근데 그거를 선정을 한다는 거야. 선정을 하면 이 플랫폼 예를 들어 A 기업이 플랫폼 운영자로 선정이 됐다 쳐요. 그러면 이 기업이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되는 거지. 가상세계의 대통령이 되는 거지. 이 대통령은 이 플랫폼을 운영을 하는 거지. 책임을 지고. 근데 직권은 아니야. 아시겠어요? 대통령 이 플랫폼 운영자를 또는 플랫폼 운영할 회사를 가상세계에서 우리들이 선택을 하는데 투표에 의해서 다수결 원칙에 따라 투표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데 이 대표자의 것은 아니라고. 그냥 일반 우리 국가적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위임 개념이라고.
그리고 이 대표자는 경영 전문인, 가상 세계니까 경영 전문인 중심으로 운영이 되겠죠. 그럼 이 플랫폼은 SNS 이용자들한테 야, 김미더머니 세금 내, 이 개념이겠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웹5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간단하게 웹3의 문제점은 보상까지 주는 건 좋아. 가상세계에서 보상까지 주는 건 좋은데 보상 체계 그리고 그 보상된 그 이득물에 대한 그 가치성이 너무 급등나가고 교환병이 너무 발생한다는 거야. 그럼 책임은 또 누가 질 거야? 해킹에 대한 책임을. 맞죠? 더욱더 탈중앙화인데 그래서 잭 도시는 뭐라고 했냐면 진정한 탈중앙화는 그 플랫폼 운영자를 개인이 투표를 해서 플랫폼 운영자를 선정을 하는 거지. 맞죠? 선정을 하면 우리가 선정을 했기 때문에 책임은 실제적으로 뭐죠? 우리한테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책임을 한 명한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눈다는 거야. 나눈 거. 고객도 책임이 있고 운영자도 책임이 있는 그 개념으로 바뀐다는 거지. 아이, 강의하다 보니까 나도 이해가 잘 되네. 웹3 공간에서는 책임을 이 플랫폼이 다 책임지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개인은 피해자만 되는 거고. 이게 무슨 탈중앙화야. 하지만 웹5에서는 상호 책임적인 그 개념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제가 게시물에도 올렸는데, 자,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 개인과 개인이 노드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 쉽게 말하면 DID는 그냥 중앙 서버예요. 서버에서 그러니까 이 개인과 개인이 웹5를 운영할 그 플랫폼 운영자를 투표를 하면 이 투표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당첨된 그 회사가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운영을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플랫폼 운영자도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도 책임이 있다는 거야. 왜? 그 플랫폼 운영자를 투표해서 투표한 개인의 책임도 있는 거거든. 맞죠? 상호 책임이라고,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이게 웹5예요. 웹5. 이해가 되시죠? 보상 체계도 그렇고. 자, 그러면 이 보상 체계가 정확하게 안 이루어졌잖아요. 맞죠? 보상 체계가 체계적으로 안 이루어졌단 말이야. 아이, 이거. 그러면 그 부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플랫폼 운영자가 한 명으로 바뀌니까 보상 체계도 심플해진다는 거죠. 플랫폼 운영자가 많을 때는 보상 체계도 너무 많아지는데 플랫폼 운영자가 한 명 아니면 정말 그 극소수로 딱 줄어들면 그 보상 체계 시스템도 아주 심플해진다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고. 이 개념을 행정학을 이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행정학의 변천사. 자, 절대군주 시대. 이때는 왕이 혼자였습니다. 절대군주 시대 때는 뭐죠? 웹1 단계입니다. 웹1. 절대군주 시대 때는 웹1 단계. 정보 제공자. 절대군주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때 일반 시민들은 아무런 말도 못했어요. 개돼지 취급당해 동물이나 다름없었어. 즉 쓰기 기능이 안 됐어. 그렇지만 웹2가 되자 상호 대화는 할 수가 있어. 그래도 복종을 해야 돼. 대화만 할 수 있어. 아, 그래도 제 생각은 이런데 이런 눈치 보면서 그게 대략 입헌군주나 정당정치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때는 일반 시민들이 숨 쉬면서 아, 제 생각은 이런데요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자, 그러자 우리는 산업혁명이 빵 터지면서 본격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개인의 이득, 개인의 그 근로에 의한 그 근로 임금, 개인의 그 자산 사유화,
이 개념이 본격적으로 발생한 것이 즉 산업혁명이 터지고 나서부터란 말이에요. 당연히 이 산업혁명이 터지게 된 거는 영국의 청교도 혁명이 엄청난 어떤 이 큰 아젠다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터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맞죠? 청교도 혁명. 당시 그 영국의 중앙 종교에 반대하는 세력, 그 세력들이 영국 국민들을 설득을 시켜서 일으킨 게 청교도 혁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종교전쟁이지만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한 넘버 2의 어떤 처절한 몸부림이지, 말이 청교도 혁명이지 처절한 몸부림이지 뭐. 맞잖아요. 왕을 무너뜨리고 그 왕 밑에 있는 기사도들이 정권을 잡고 싶은데 명분이 없으니까 국민을 상대로 뭔가 명분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명분을 만든 게 종교였어, 종교. 그게 청교도 혁명이란 말이야. 그게 더 계승 발전이 되어서 산업혁명이 터지게 된 계기가 되고, 왜 개인의 사고가 극대화되고 개인의 재산이 극대화되고, 내 것이, 내가 가진 그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의견을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더욱더 복잡해지지만 고난이도로 올라가면서 문명은 더 발전하게 된 게 큰 그림의 산업혁명이 터지게 되는 그 원초적인 거란 말이에요. 어쩐 철학적인 부분이라고. 자, 2단계가 뭐죠? 개인의 이득이 중요해지는 단계. 웹3 단계. 하지만 산업혁명은 개인의 이득이 너무 치중되다 보니까 새로 갑자기 이게 원래 부자들 말고, 전통적인 부자들 말고 갑자기 부유해진 일반 시민들에서 올라온 그 부자들한테 그 부가 집중이 되더란 거지. 그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죠. 맞죠? 산업혁명기 때도 그 문제점이 터졌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반대 깃발을 들고 나타난 게 독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이해가 되시죠? 그게 사회주의란 말이야. 그렇듯이 지금 현재 웹 공간에서도 웹3는 좋아. 보상체계. 웹3 가상세계에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야. 일어났는데, 야, 이 보상을 해주는 건 좋은데 우선은 그 보상에 대한 결과값, 그 다음에 그 보상 가치가 계속 달라지네? 산업혁명 때도 가치가 달라지죠. 왜요? 왜 달라져? 이렇게 물어보시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어떤 가치란 거는 무엇입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화폐를 그 도량형이죠. 화폐 개량 사업이라고, 화폐 도량형 사업 뭐 그런 개념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화폐를 지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행복, 가치를 떠나서 행복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행복은 상대적 가치야. 내가 100만을 벌었어. 산업혁명기 때 열심히 일해서 농사만 짓다가 그 공장에서 일을 하니까 100만을 벌었어. 그런데 나보다 조금 더 똑똑한 놈은 100만이 아니고 억을 벌어버리네? 가면 나의 가치는 좋아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야. 내가 행복한 게 아니야. 오히려 더 불행해져. 상대적 가치. 공장 운영자는 머리만 조금 써가지고 엄청난 돈을 버는 거고, 일반 개개인들은 오히려 더 불행해진다고. 그게 웹3의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웹5 단계로 넘어가는데 뭐죠? 바로 성과 지향적 인사행정. 개방형 인사제도. 이게 뭐죠? 개방형. 그 다음에 자율성 부여. 성과에 대한 책임. 이게 웹5의 그 어떤 이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웹5. 상호 책임을 지는 거지. 플랫폼 운영자도 책임을 지고, 개인도 SNS에 글을 적은 개인도 책임을 지는 거죠. 내 댓글이 뭐 조회수가 많으면 보상이 주어지겠지만, 내 댓글에 대한 사회적 문제점이 생기면 그 주어진 보상을 뺏기도 한다는 거죠. 즉 책임을 지기도 한다는 거죠. 더군다나 플랫폼 운영자가 웹3 공간에서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를 가상세계에서 우리 SNS 사용자들이 플랫폼 운영자를 지정을 한다는 거야. 그 지정 방법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정된 그 플랫폼 운영자는 현대판 대통령이 되는 거고, 그 대통령은 자기의 경영 방식에 따라서 플랫폼을 운영하는 거죠. 그거는 가상세계 국가가 되는 거고.
알고 나면 쉽죠? 이해가 되실라나? 설명이 너무 어려웠습니까? 그럼 더 간단하게 웹1은 봉건주의 국가, 웹2는 대략 뭐 입헌군주 국가나 정당 정치의 발전 정도 생각하면 돼요. 아, 그래도 내가 SNS 상으로 내 의견을 조금 내비칠 수 있어. 근데 잘못 적었다가 찍히면 죽는 거야. 그게 그거. 그 다음에 웹3는 뭐냐? 산업혁명이 터진 거지. 가상세계에서. 산업혁명이 터져서 야, 내 글 쓴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 이거예요. 보상을 해주는데 보상 체계 시스템이 너무 복잡한 거야. 왜? 가상세계에서 보상해주는 그런 거를 처음 해보는 거거든. 맞죠? 그리고 보상을 해주는 그 집단, 보상받는 사람한테 그 보상의 변동성이 최대한 없도록 해야 되는 역할이 필요한데 그 역할이 힘들다는 거지. 왜? 가상세계 탈중앙화이기 때문에. 기본 아젠다는 탈중앙화이기 때문에 책임도 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웹3 공간에서는. 그것을 업그레이드한 게 잭도시가 말한 게 웹5 공간. 상호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가상세계에서 웹3에서 추진하는 보상도 주어지고, 보상이 주어지지만은 대신에 그 보상에 대해서 뺏기도 한다. 뺏기도 한다. 그 뺏을 때는 정확한 명분이 있겠죠. 법에 의해서. 가상세계의 법도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플랫폼 운영자는 누가 뽑아? 그전에는 우리가 수동적으로 플랫폼 운영자가 정해졌죠. 그래서 플랫폼 운영자가 너무 많았는데 웹5 공간에서는 그 플랫폼 운영자를 단순하게 우리들이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선택 방법은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 그건 나도 몰라. 하여튼 선택된 그 플랫폼 운영자는 가상세계에서 대통령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대통령은 가상세계에서 자신만의 국가를 그린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참여를 하는 거고, 이거는 뭐죠? 마지막 단계, 선거 지향형 인사행정 개념인 거지. 우리는 대통령을 뽑았으니 그 뽑은 책임도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보상을 받았으면, 가상세계에서 일을 해서 보상을 받았으면 그 보상을 받았지만 가상세계에서 내가 위법한 행위를 하면 그 보상에 대해서 뺏기도 합니다. 심플하죠? 그냥 현대 국가가 발전해온 것처럼 가상세계도 이렇게 발전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쉽죠? 이번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더 디테일한 거는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을 거니까 아마 방송을 할 거예요. 이거 유튜버 보니까 이런 개념으로 방송하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웹5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왜? 이 자료가 6시간 전에 나왔거든. 감사합니다.